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짧은 순간 반짝이다 사라지고 또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 곁에 머물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해가고 결국에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과정이면서도 인연의 끝을 감지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소통의 단절 또는 질적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나누고 깊은 고민을 털어놓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상대방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메시지만 주고받게 됩니다. 안부조차 묻지 않는 관계가 되거나 심지어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도 깊이 있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겉도는 말만 오가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대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바쁨을 넘어선 관계의 근본적인 균열을 나타내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감정적 거리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에 함께 울고 웃으며 진심으로 공감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소식에 무덤덤해지거나 심지어 귀찮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이나 중요한 순간에도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타인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각자의 삶에만 몰두하며 상대방의 영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단절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관계의 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에 강렬했던 감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서로에게 정서적인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투자할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함께하는 시간의 감소와 만남의 회피입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혹은 틈날 때마다 만나 시간을 보내던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남의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핑계가 많아지고 결국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거나 만남이 이루어져도 이전과는 다른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에게 다른 약속이나 개인적인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의무적인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우연히 마주치게 될까 봐 경로를 바꾸는 등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상대방과의 교류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달라지고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는 비슷하다고 느꼈던 생각이나 삶의 방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서로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지지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선택이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 관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관계를 지속할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흐릿해지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느꼈던 서운함, 실망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만이 쌓이며 이러한 감정들이 쌓여 관계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띄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의지조차 없어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며 더 이상 관계를 위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관계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데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이러한 노력을 중단하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소멸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대방과의 이별이나 관계의 종결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삶에서 사라졌을 때의 자유로움이나 홀가분함을 상상하며 편안함과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관계가 더 이상 행복이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이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과의 관계가 주는 긍정적인 가치보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의 침체기이거나 서로에게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을 감지했을 때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유한하며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또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연의 끝을 감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